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사과나무 농사 관련돼 가지고 세상사 이모저모 썰 시리즈를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농촌 출신이고 전답 밭 있죠? 전답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데 이제 과수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한 7년 정도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조금은 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고도의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볼 적에는 아니고, 그리고 사과 과수원 전업을 할 사람들은 저는 아마추어니까 더 전문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영상을 보시고 시작부터요. 나중에 수학까지. 근데 제 영상은 제가 아마추어로서의 경험, 실패한 거, 시행착오 이런 거도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조금 몇 말씀 올릴까요? 지금 사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냥 오늘은 이 사과 농사 이제 첫 시작으로서 대부분 이제 4월 중순경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역에 따라 달라요. 사과 나무 덮개 있잖아요. 동해방지용. 잠시 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과나무거든요. 사과나무에 아래 덮개가 씌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 나무에 겨울철에 동해 방지를 위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축구 덮고 이런 거보다 나무가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영상 보시고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산간지대, 특히 강원도 이런 데는 좀 추위가 좀 더 오래 가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4월에도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거 덮개 빼는 건 이제 자유인데, 산간지대, 강원도 같은 데는 4월 중순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 덮개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묶여져 있는 걸 갖다가 가위로다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모자 이걸 한 거는 요 근처에 벌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벌은 그냥 굳이 쫓거나 쫓아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벌이 작용이 있잖아요. 꽃 수분하는 거. 사과 많이 열리게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굳이 벌을 갖다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과수원 쪽에서는요. 일반 농사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 뜯어진 덮개는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환경 오염 이것 때문에. 저기 작년을요, 이 사과 덮개 한 거,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밑에 벗겨진 종이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반짝이 종이인데,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사과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와서.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모아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겠다. 2년 정도는. 근데 한 3년 정도 가면 많이 좀 사과 없어지고. 그리고 이 동해 방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페인트 칠도 있고, 신문지 싸는 거, 집 싸는 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껍질 이런 게 날아다니면은, 미관상 안 좋고, 환경 어지럽히기 때문에, 큰 봉투 있잖아요. 특수 마대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하든가 아니면 또 버리든가.
뭐 1년 정도는 재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버릴 경우에는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되니까. 요 포장지요, 비닐로 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철물점에 가면 다 팝니다. 그리고 철물점에 가면 이걸 사가지고 반짝이종을 사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나무 아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는 것도 팔거든요. 철물점에서. 그 플라스틱 끈 같은 건데 그거를 한 위아래로 2개나 3개 정도로 적당하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덮는 싹의 길이는 꼭 아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20cm 전으로다가. 그냥 나무가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이 물관 채관이 있는데 그 겨울에는 물관이 다 이게 물이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봄에 이게 이제 날씨 급변이 될 때 이 나무가 판단을 잘못하고 일찍 꽃을 피운다든가 이제 이런저런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해 예방이죠. 눈이 오거나 뭐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봄이 안 왔는데 봄으로 온 걸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가 남양이잖아요. 태양이 남쪽에서 뜨니까 계속 남쪽에 비춰지면 한점은 이제 뜨뜻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 관련이 있다는 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는 그 사과 농사 관련된 영상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과와 관련돼서 그 사과 농사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딱히 이게 요새 농사할 게 만만치가 않은 게 이 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세로리맨 같은 경우에는 큰 농사 또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그렇고. 근데 사과 농사의 경우에 비교적 과거에 한때 사과값이 뭐 폭락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수요가 좀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사과값도 오르고 예를 들면 뭐 수출도 된다든가 그리고 작년 경우 보면 뭐 작년 재작년이요 작년 재작 이상 기후로 그 사과값도 급등했잖아요. 사람들은 사과 농사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면. 왜냐하면 제가 한 7, 8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사과 여기 한번 하면서 저는 이제 초민이니까요. 뭐 쬐만하게 하니까 이건 뭐 큰 과수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이비 붐 세대들이 지금 좀 애매한 국면이에요. 뭐냐면 나이가 지금 좀 60대 되게 한 60대가 많죠. 60대나 한 70대 초반인데 지금 나이대가 되게 부모님들이 막 돌아가시고 그럴 나이거든요. 나이가 60대 70대 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 상속.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세로리맨들 지금 대량 은퇴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 출신이 또 상당히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출신의 경우에 또 이게 농사에 전념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 많고 왜냐하면 농사에서 돈 벌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아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농사해가지고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수확 제대로 내는 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인삼 있잖아요. 인삼 농사는 이제 농업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높은 수익을 내는 편이고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고수익 내는 편. 그나마 많이 언급한다면 인삼 농사가 되겠는데 그거 워낙 전문적이고 또 아주 여유롭고 부자가 아닌 일반인들 경우에는 또 쉽지 않은 게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또 한 6년 전을 기다려야 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또 인삼은 또 규모 경계도 조금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해야지 조금만 개선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농사 지어갖고는 이렇게 큰돈 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제가 저기 말씀을 드렸죠. 그 축산 관련.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기였다 그랬죠. 그 돼지. 그러니까 그 양돈인데 그 돼지 관련 그거 축산하고 그다음에 기타 그 양계장. 근데 양계장 그런데 이제 축산도 그렇고 양계장도 그렇고 그 일손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돼지 사육이고 또 양계 여기도 그 오랫동안 못 비거든요, 자리를. 왜냐면 매 끼고 관리해야 되니까 물도 줘야 되고. 그 퇴직하고 그래도 내가 땀 흘려갖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정쩡한 거 사업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큰 돈 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땀 흘린 대가를 얻겠다. 땀 흘린 만큼만 내가 기대하겠다 하면은 그 돼지 사육이라든가 또 계란 있잖아요. 그 양계장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영상 제 채널 맨 앞에 그 소개한 적 있거든요. 그 상속농지 관리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사과 농사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사과가 이게 이제 요즘에 사과 그 소비가 좀 많이 는 편이에요. 가격이 좀 올라서 그렇지 사과 잠재적인 그 소비는 그 소비 수요 있잖아요. 이거는 좀 좋아 보이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왜냐하면 사과가 이게 장내균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장내 그 균이 있잖아요. 유익균. 이게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사과가 애호식품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사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 그 수요는 꾸준하고 다만 몇 년 전에 그 공급과잉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게. 근데 공급과잉 문제가 있긴 한데 반대로 또 생산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온난화 때문에 원래 사과는 저기 경상북도 그쪽 유명하잖아요. 대구다. 또 물론 뭐 충청도 그쪽도 있기는 하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북상하고 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사과는 지나치게 더운 것보다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한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사과 농사지대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요새는 강원도에도 그 사과 재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과하고 지금 강원도 평창에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기후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기후 문제 급변. 근데 그거는 제 경험으로 그렇더라고요. 사과나무가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뭐 동해 피해 이런 거는 좀 적을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여기 보이는 나무 이런 것은 되게 5년생에서 7년생 뭐 그쯤이거든요. 근데 사과는 저는 이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과씨는 다음에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열리더라고 이게 잎사귀만 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과나무 심었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5년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추어라서 좀 그런데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그 송충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을 일체 안 치고 이제 손으로 잡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 하나에 송충이가 한 평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평균 한 4마리 정도? 예, 그래서 이 송충이 벌레들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지 약더라고요. 그냥 사과나무 하나에 다 몰려있지를 않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를 한 60개 심었는데
지금 많이 죽고 지금 한 40개 정도 남았는데요. 또 중간에 또 일로 말라 죽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3, 40개 남았는데 그 사과 여기 농사 짓다 보니까 제 그 문제가 그 물이더라고요, 물. 물론 탭이 잘해도 좋지만 사과는 관리만 잘해도 잘 자라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물. 왜냐면 가뭄 때 이 관리를 안 해주면요, 이 사과 나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예? 죽기 쉽다. 특히 이런데 강원도 같은 고지대나 아니면 또 물가가 떨어진 데는 이 물 관리를 안 해주면 사과나무가 이게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 겪어보니까 이 겨울 추위보다 여름 가뭄이 더 무섭더라고요. 겨울 추위는 안 무서워요. 그거야 밑에 뭐 동해방지 이렇게 해고 그러면 되는데 겨울에 얼어 죽는 나무는 별로 없고 되게 가뭄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문적인 그 과수원 관리하는 분들은 영향 없죠. 뭐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전업 과수원 있잖아요. 여기는 뭐 물 관리하고 다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 우리 같이 그 은퇴한 분들의 경우에요. 그 이 퇴직하고 마땅치 않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사 져갖고 소득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어떤 분 얘기 그 빌리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렵다, 농사 져갖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농사 뭐 특용작물하거나 대량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 농촌 대량으로 하는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대량으로 뭐 기계화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뭐 쌀 농사를 한다든가 대량으로 과수원한다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그런 농사나 뭐 과수원이나 뭐 이런 특용 작물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돈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그 이제 경기도 주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경기도 주변 있잖아요. 연천, 여주, 이천, 뭐 강화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볼 수 있는 게 저기죠. 뭐 이제 양계를 한다든가 뭐 돼지나 소를 키운다든가 이런 건 전통적인 거고 요즘에는 저기 뭐 조그맣게 카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마한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뭐 재래 찐빵을 한다든가 뭐 옥수수 찐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흥 찐빵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까 했듯이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카페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그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카페 이런 거보다는 되게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식당을. 근데 식당이 왜 되냐면은 그 제가 한번 연천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연천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퇴직 후에 그 전원주택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상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 같아요. 하여간 꽤 좀 됐는데 오래된 얘기긴 해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산속 깊이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돼야지 너무 그냥 꽁꽁 산골짜기 들어가면 손님이 안 오니까. 그리고 연천, 포천 이런 또 군부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 장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말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데 면회를 많이 와요. 예? 지방에서 그 군부대 그 장병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광차 거기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요일, 일요일 이쪽에는 뭐 소요산역으로 해서 연천 이쪽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좀 돼요. 그게 장사는 뭐든 특히 이제 소요산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명한 그 관광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상담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터잡고 농사도 지으면서 뭐 좀 해볼까 했는데 대개 이제 아무리 철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천역 있고 또 여주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요즘에 전철이 들어가잖아요. 경강선. 그 여주도 가보고 연천도 가봤는데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 땅값이 그 이제 연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남북 협력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평당 저기 그 당시에 20만 원 줘야 되는데 거기서 땅 사고 뭐 또 건물 식당 짓고 또 요새 음식 재료값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게 채산이 잘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각종 재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인건비 이런 거 감안하면 현지인들이나 하지 외부인이 와가지고 땅 사고 식당 짓고 거기서 또 재료 조달해서 이렇게 하기에 그게 수익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식당들은 연천 이런 데 있잖아요. 연천이나 여주 뭐 포천 이런 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 되게 현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외지인들이 들어와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기는 그 내 땅에 내 건물 갖고 또 식구들이 직접 다 동원돼서 식당을 하니까 자기는 유지가 되는 거지. 외지인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식당하고 뭐 또 재료 조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익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되는 데는 또 되더라고요. 괜찮은 데 있죠. 목적인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음식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뭐 어지간한데 뭐 10,000원, 11,000원, 12,000원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또 서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 경우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칼국수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저렴한 그 음식들은 또 되는 데는 돼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 나누는 건 이제 귀촌, 귀농 둘로 나누는데 귀농 해가지고 농사 져갖고 뭐 해보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험 없는 사람. 예,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 5학년 때까지 농사를 좀 져봤고, 예? 논농사, 밭농사, 또 이면 이쪽은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과수원 이런 건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쉽지가 않다. 저도 이 사과 미니 과수원 있잖아요. 조그맣게 했는데도 한 7년 정도 했는데 절반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럼 많이 죽었다. 나무들 한 60개 정도 심었는데 지금 뭐 살아남은 게 한 35개 정도 되나? 한 30-40%는 죽었는데 왜냐면 관리 부족이죠. 지식 부족. 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꼭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